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8월 26일 종목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네옴시티의 날이었죠. 네옴시티가 난리치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텔레그램에 언급드렸는데, 일단 이거 먼저 언급드리면 제가 이거 어젠가? 태조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광 조선업 2차전지 방산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제가 조선이랑 방산 관련돼서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태양광하고 전기차, 원전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원개미 채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네옴시티, 재건, 원전, 스마트 팩토리 한 묶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잘 나와줬죠. 오늘이 다 네옴시티 관련된 거였는데, 네옴시티, 재건, 원전, 신재생에너지, 방산이랑 아까 뭐였지? 조선업은 제가 언급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정책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올려드릴 게 원전, 그리고 전기차, 고속충전 관련돼서, 그리고 태양광 산업 뜻밖의 호황, 전기차, 이것도 수소,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제가 하지 웬만하면은 매매 조금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장초반 시나리오, 하루 종일 주도주, 아니면 갭상승해서 하락, 원전 수주 뉴스가 제로 소멸로 반응할지 두 가지 시나리오 세우고 매매하시고, 현시간 한신기계 우진 정도 매물대 위에서 시가 출발 예정. 그러니까 이거는 장전에 예상 체결률 보고 말씀드린 거고, 현대로템 로봇, 이제는 로봇이랑 이제 방산이랑 같이 엮여버리죠. 그리고 에너토코, 보성에너지, 퀀타매트릭스도 제가 언급드렸고, 캠트로스, 원전에서 로봇 수급 옮겨가고 했는데, 원전이랑 로봇 수급이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둘 다 결국 나가리 되고, 제가 보기엔 둘 다 나가리 되고 네옴시티가 튀어 오른 것 같은데, 원전 로봇 주춤한 누보랑 이 효성원비 같이 슈팅 주고, 범한 퓨얼셀, 뭐 영우 DP 이런 거 다 저희 관심 종목이었기 때문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박스 상단 거의 다 왔다고 말씀드렸고, G2파워 스윙 절대 금지. 원전은 아침에 두 가지 시나리오 드렸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제가 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한 10개 정도, 카톡도 오픈 카톡방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보니까 9시 넘어서 아니면 오늘 장 전에 뉴스 올려드렸는데,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피코그램도 한참 전에 매매했고, 보성파워텍도 저번 주 관심 종목,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매매해라고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드렸던 게 S&T 에너지. S&T 에너지는 추천해준 방이 거의 없어요. 하나 있나? 유료 리딩방에서도 딴 거, 원전주 딴 거 매매하던데. 아무튼, 그리고 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수원 뉴스로 시초가에 몰린 개미들로 아비규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수익 내고 또 사서 또 먹고 이제 소화하고 이제 배출시키는 자리죠. 그러니까 버리는 자리죠. 버리는 자리. S&T 에너지도 말씀드렸고, 우리산업홀딩스, 그러니까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고, 장중에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갑자기 푹 꺼졌죠. 근데 엄청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뭐 한미글로벌 이게 대장주처럼 올라줬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다시피 어제가 베스트였고, 어제 시가 매매가 베스트였고, 근데 어제 시가도 이렇게 쌌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일에서 10일 정도 매물, 앞에 매물이 없으면은 시가 매매 자리였고, 만약에 어제 시가로 한다고 했으면은 시가로 해서 한 7% 정도 수익 내고 내려오고 팔고. 근데 어제 이 3분봉으로 보면은 몸통 부분 있잖아요. 몸통 부분을 박스 상단이라고 이렇게 그어 보면은 정확하게 오늘도 이 저항 지지를 부딪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오늘 관심 종목이나 어제 뭐 알고 계셨더라면은 어제 고점을 돌파 매매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거고, 이상한 데 하지 마세요. 저 금요일이라서 오늘 리딩 뭐 종목 같은 거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고, 기본 보유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실 거를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단까지 파동 하나, 그리고 눌림목 다음에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6기 정도.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조금 더 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위에는 오버슈팅으로 가정을 하고 박스를 또 쳐주네. 노원개미가 당일날 나온 파동이 제일 의미 있다고 했어. 그럼 오늘 이 나온 이 파동 값에서 이 몸통 부분에 하단을 새로운 박스로 그어주면은 오늘 나왔던 파동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요 정도 정확하게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상한가는 보통 상따 하시는 분들이 엮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파동은 어디서 나온 거냐, 어제 기준으로 나온 거고, 오늘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팔았습니다. 절반이라도 팔고 다 팔거나. 그래, 이렇게 홀딩을 했는데 오늘 박스가 조금 더 세네. 그럼 여기까지 그어서 이렇게 박스 하단으로 하면 넘치죠. 넘치기 때문에 최대한 몸통으로만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눌림 최하단에서 상단까지 하면은 상한가까지 갈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 나온 파동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몸통까지 가지고 와서 이 눌림에서 하나, 그리고 이거 다 팔고 이만큼 눌러주네, 그럼 나 이만큼 또 먹어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12%, 여기서 11%, 이 종목으로 23% 먹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디서 이거 500만 원에 판다 그랬잖아요.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유료로 돈 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아 특수강, 이것도 뭐라 그랬지? 아람코라는 이제 사우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세아 창원, 이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세아 관련된 그룹이 거기 아람코라는 중동 회사랑 같이 세아베스틸 지주 자회사 아람코와 합작 설립. 그러니까 여기 세아 그냥 세아라고 할게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 중동에 있는 아람코 사우디 산업투자공사와 대규모 합작 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게목 너무 어렵죠? 어쨌든 간 이 회사랑 같이 합작을 해서 거기서 어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적극 참여할 계획이래요. 뭐 이게 이 회사가 나라에서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벌면 됩니다. 돈만.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박스권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그려서 보면은 여기까지 시원하게 뚫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 파동을 크게 봐도 되죠. 넘쳐 흘렀죠. 뭐 넘치게 주는데.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 종목 안 주는 이유는 너무 슈팅이 셉니다. 슈팅이 세다는 게 이게 조금 근거 있는 슈팅인지는 모르겠고, 이미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뭐 돈을 벌면 되긴 하는데, 어렵죠. 이 개인이 매매할 그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 위에선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지만. 한미글로벌은 정확하게 파동을 끊어서 주잖아요. 그럼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아 특수강은 힘들었고, 세아 홀딩스도 힘듭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런 뼈다귀 바코드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 거래대금만 봐도 오늘 거래량 4만 주?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미글로벌이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이고 이름이 뭔가 바이오 같아, 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전에 드렸던 유신, 박스권 명확한 유신을 하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많이 언급 드렸죠. 언제부터 드렸냐? 가덕도 신공항 얘기 나올 때부터 드렸죠. 그럼 가덕도가 얼마야? 8월 22일부터 유신이 특징주를 달아주면서, 그럼 여기죠, 여기. 그럼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22일 날 했어. 내가 이때 매매를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앞에 거를 보고 박스권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해서 이만한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전고점 기준으로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의미 있는데 매매를 한다. 이 위에 그려놓은 파동은 여기서 가져온 거죠. 여기서
이만한 파동. 이 앞에도 이만한 파동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만한 파동으로 올라와 줬을 때, 여기서 횡보를 해주네. 짧게 박스권을 쳐주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서 여기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 정도 먹고, 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해주네. 그러면은 마지막 노원개미가 말한 대로 당일날 나온 파동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이렇게 준 거니까. 그리고 여기 하단부터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여주죠. 그 박스를 이렇게 그려서 아이고, 요만큼만 먹어도 됩니다. 요만큼만. 근데 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그릴 때, 박스권이야. 파동 그릴 때 여러 개 그려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노원개미 쫄보 타점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데서 요 하단에 그어서 원래 나오는 파동 값으로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아니 박스 상단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은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몇 분봉을 보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 많으신데 여러 개를 그리세요. 여러 개. 그리고 이거 왜 여러 개 그려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당일날 어느 정도 시장의 주도주일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일날 파동값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이 사실 오늘 혼자 갔다고 한미글로벌이 없이 혼자 갔다고 하면은 파동은 이 짧게 나왔을 거예요. 짧게. 평소 파동대로. 평소 파동이라는 거는 이 종목이 항상 보여줬던 파동이 이전에도 보면은 이 친구는 이만한 박스권에서 놀고 이만한 박스권 안에 아이고 뭐야 이거 어디서 이만한 박스권에 놀더라도 이 정도의 파동은 줬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정도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이 정도 파동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동 하나 그리고 이렇게 슈팅을 줬던 파동 여기 큰 거 있죠. 큰 거 슈팅을 줬던 파동 하나씩 그려서 이 하단부터 상단까지 내가 보면은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셔도 되시고 뭐 여기 눌림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일반적인 파동 나옵니다. 그래서 눌림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딱 맞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친구를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럼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셔도 되시고 아니면 노원게임 말대로 박스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셔도 되시고 박스권 상단으로 놓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시고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구간 다 맞아요. 근데 이 일반적인 파동 이게 일반적인 파동이죠. 일반적인 파동 줬던 파동 그리고 슈팅을 줬던 파동 저는 영상 돌려보시면 아는데 두 개 정도 항상 그리죠.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서 눌림을 줬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요만큼 노원개미가 당일날 나온 파동이 제일 중요하대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이 파동 3 이거 뭐야 이것만 해도 작진 않네요. 작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힐까? 5%짜리 파동인데 이렇게 드셔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5% 파동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드렸을 때 이 박스권 하단에서 여기 상단까지 시세를 주고 박스를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마지막 눌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파동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파동 전엔 바깥에서 나왔던 파동 요만큼 이렇게 N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N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파동을 예상했다면은 어제 마지막 눌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최소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3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음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시겠죠? 이거 파동은 몇 분봉으로 보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멤버십으로 뭐 10분, 30분, 50분 뭐 몇 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했을 때 제가 다른 유튜브나 강의 안 한다는 조건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네옴시티로 움직여줬고 옛날에도 참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제가 12 추가 상장 뭐야 이거 언제야 상장일 8월 31일 이 친구 12 상장이 예정돼 있던 종목이고 뭐 금액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이 시가총액 얼마지? 1000억짜리인데 6만 주? 맞나? 뭐 아무튼 12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걸으면 좋기는 한데 아직 31일까지면 며칠 남았습니까? 앞에 박스권이 이렇게 쳐줬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 하락한다. 하락하네. 근데 다시 올라와 줬을 때 박스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 매매를 하라 그랬죠? 내가 여기서 사서 박스권이
이 앞에 기준으로 하면 사실 요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사서 여기서 절반 팔고 홀딩하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내려와주고 다시 박스권 요런 데서 저항을 해주니까 뭐 이 중간으로 할게요. 이게 애매하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앞에는 박스권이 없다가 요런 게 부딪히는 게 한두 개씩 생긴다.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내려왔는데 노원경이 말대로 이렇게 사봐야지. 손절 나오죠. 본전 손절.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이 매도 기가 막히게 뼈다귀. 매도 절반이라도 팔고 본전 났네. 이거 홀딩하다가 깨버렸네. 손절. 어쨌든 절반은 5% 정도 수익이고 나머지는 손절이 나오겠죠. 2, 3% 정도. 그럼 어쨌든 간 2% 정도 수익이고 앞에서 수익을 한번 냈기 때문에 손절은 과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단 박스고 중단 박스입니다. 이게 변동폭이 작아서 그렇지 사실 여기서는 단타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데 큰 박스에서 그러니까 0에서 10%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7에서 10% 정도 박스간 구간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내려왔네. 손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와 줄 때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간 박스에서 절반, 상방 박스에서 절반 이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되시죠. 이 박스를 내려갈 때 손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손절 안 나오는 종목은 없죠. 근데 장점은 뭐냐? 내가 이 박스권이 하락할 때 손절을 치면은 한 2, 3% 손절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까지 빠지니까 내가 2%의 손해는 더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더 내려오면 문제가 뭐냐? 기준점이 애매해져. 이 종목을 뭐 여기까지 보고 난 여기까지 해서 추매를 할래?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박스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지와 저항 자리가 있고 더 크게 보면은 역사적 이 앞에 구간은 더 길게 보면 여기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추가 매매 할래? 뭐 추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이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에도 유신이랑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박스권을 기준으로 매매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데는 박스 밑으로 안 내려주고 버텨주니까 여기 조금 올려주고 근데 이런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 내려준다 그러면 갭 구간은 웬만하면 매수하시지 마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 줄 때 매수해서 중단 박스, 상단 박스, 중단 박스에서 절반 파셔도 되시고 상단까지 버티셔도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상단에서 돌파할 것 같으면은 절반 팔고 버티고 있고 돌파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1, 2% 밑에서 그냥 팝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목표라는 3% 목표에서 저는 1, 2%가 그냥 버리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매수 뭐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 매수하셔도 되시고 근데 뭐 손절을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냥 매수하시고 호가창을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이때 사서 이때 팔고 다시 내려와 준다 기다렸다 매수해서 중단 박스 매도 오늘 상단 박스 마지막 매도 하셔도 되시고 이것도 21이죠. 가덕도 신공항 얘기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N자 파동으로 보셔도 되시고 요 정도 상승률로 보시면 되죠. 여기 딱 꼬리 달아주고 내려왔습니다. 뭐야 정확하네요. 아니구나. 여기 이 정도 보시고 N자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N자 짠 하면은 요 정도 피봇 위에서 요 정도 여기에서 조금 오버슈팅 주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종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 1.2% 정도 이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가 여기가 끝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단기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N자 파동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정확한 몸통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몸통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가가 0.8%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히림도 이 정도 매매했을 수도 있고 제가 드렸던 관심 종목 SN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파동 보면은 이 정도 파동으로 계산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하단부터 상단까지 여기 이 정도 보셔도 되시고 이 정도 볼게요. 그냥 이 정도 보고 매도하고 오버슈팅을 내려와 줬고 여기가 어쨌든 몸통 고점이니까 이 정도 잡아주고 버티고 다시 내려온다 말랑 하다가 다시 여기 마지막
마지막 조정 뭐 여기로 보셔도 되죠.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셔도 되시고, 이 정도로 보면은 이 정도 슈팅을 줄만 했다. 그래서 이 정도 버티고 쭉 내려오죠. 답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박스 구간으로 파동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저점 기준으로 쭉 가져오면은 종가는 어쨌든 간 여기랑 0.9%, 1% 정도? 그러니까 종가가 결국 이 파동 값에 맞아져요. 이 종목이 파동을 주는 게 이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파동은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그리고 이 큰 파동. 이 친구는 이만한 변동성을 가진 친구구나 하면은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그어보면은 종가는 거의 비슷한데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그려보다 보면은 작도를 많이 해봐야 되고, 작도 너무 어렵고 나 직장인이라서 이건 매번 못 그려 그러면은, 박스 제가 관심 종목 드릴 때 그려 드리잖아요. 이게 언제야? 19일이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그려드려, 어떻게 그려드렸을려나? 여기 금요일 날 줬으니까, 이거 박스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나 보다. 그럼 여기 요 정도 그려줬을 것 같은데, 여기 상단만 보고 그렸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상단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박스는 장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내가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여기가 횡보를 해주네. 그럼 박스를 하나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첫날 월요일 날 못 사더라도 화요일 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주네. 여기서 매수. 당일날 전고점 돌파해주고 여기 꼭지 달아줘 내려오니까, 뭐 여기 직장인 분이시라면 여기서 전체는 못 팔았을 거고 여기 절반 정도 매도 됐을 건데, 이렇게만 하셔도 10%, 9%입니다. 9%. 나머지 절반 들고 있어. 절반 들고 있는데 여기 고점이네. 나 근데 쫄보라서 다시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절반 갖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또 파는 거예요. 버텼다가 박스 돌파해주네. 말씀드린 거 있죠. 박스 돌파해줄 때는 박스 진입할 때 큰 파동으로 해서 마지막 눌림까지 해서, 아이고, 마지막 눌림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이고, 요 정도 파동을 기대할 만하다. 정확하죠?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 박스 전에 이만한 파동. 그 박스를 돌파해주고 요만큼 그려놓으면은 마지막 그 저항, 마지막 눌림 그려놓으면은 요 정도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는 뭐 짜맞추기냐고 아니라고 하시는데, 뭐 이만한 파동으로 움직이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먹으면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무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도 오늘 수급 좋고, S에너지 그려놨죠. 이 친구도 지금 네옴시티, 신재생, 네옴시티 재건, 친환경 에너지 원전, 스마트 팩토리 다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요 정도 파동으로 나온 거죠. 이 친구는 이만큼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박스권 하단 저점까지 내려가 줬죠. 그래서 요만큼 올랐을 때 이게 파란색으로 음봉으로 눌림 주고, 눌림 주네? 또 해야지. 그럼 또 사서 여기 요만큼 먹고 팔고, 종가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원래 박스가 요 정도 횡보 구간을 줬으니까 요 정도 횡보 구간 주고, 이렇게 N자, 요만큼 줬다 이렇게 눌림 주고 N자 한번 주고, 이 위에는 사실 매매할 구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파동만 먹고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요 정도 파동 한번 볼래? 그럼 마지막 눌림 기준으로 딱 하면은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파동을 여러 개 그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인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은 나 그러면 큰 파동을 한번 봐볼까? 요 정도 파동이네. 아니면은 요 정도, 여기 하단부터 상단까지 요만큼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둘째 날도 여기 하단부터 상단까지 정확하게 이만큼 움직였어. 그럼 나는 오늘 여기 눌림 주네. 그러면 오늘 이만큼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럼 여기 딱 고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S에너지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더 시세를 줬고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이 기본에 행보했던 파동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은 이 노원개미 쫄보 파동이랑 제일 큰 파동 있죠. 제일 큰 파동. 제일 큰 파동 두 개 그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시고, 이 파동이 이만큼 큰 파동, 그리고 중간에 나온 큰 파동, 이거 똑같다는 거는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못하시면은 두 개 그어서 하시고, 내가 직장인이라서
잘 못하겠다. 그럼 이거 박스권 그어놓고, 이게 어쨌든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에서 내가 이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중단에서 팔고 상단에서 절반 또 팔았다. 근데 여기서 박스권을 다시 여기 앞에서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도 박스권 하단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개념으로 나는 여기 절반을 더 매수해서 불타기를 해볼래. 불타기해서 절반 여기서 또 팔고 전고점까지 목표로 해서 절반 다 팔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정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T 중공업은 방산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딱 뻔하죠. 여기 15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짧은 파동 나왔네. 그러면은 이 밖에서 여기까지 파동 줬던 거랑 이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박스 밖을 돌파해주는 파동이니까 여기까지 가겠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매매하면은 이 정도. 아 뭐야, 두 개 그러셨네. 여기 몸통 기준으로 할게요. 몸통 기준으로 하면은 이 몸통 고점이랑 박스 하단 이렇게 박스 횡보를 해줬죠. 이틀이나 횡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단부터 상단까지 그어주고, 여기 하단부터 상단까지로 보면은 이 정도 파동입니다. 어쨌든 목표가를 달성을 해주잖아요. 뼈다귀만 계속 남는 이유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S&T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방산이랑 같이 움직여줬네요. 한일단조랑 같은 테마로 묶인 거 보니까. 그래서 S&T 중공업, 그리고 현대바이오, 바이오 몇 개를 할게요. 바이오 이것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줬는데 박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니까 거래대금도 없고 계속 횡보를 해주고 내려갔다가 빠지고. 일봉이 어디쯤 있으려나. 아이고, 이게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약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N자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N자로. 여기가 하단이죠. 하단 라인이죠. 정확하게 한번 맞춰볼까요? 하단 라인, 고가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내려왔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주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쌍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를 쳐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점이 여기까지 빠져버렸으니까 박스가 이렇게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파동에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고점이 이 근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N자로 조정은 된 건데 조금 주도주가 아니라서 이렇게 횡보도 길어지고, 제가 주도 섹터를 계속 관심 종목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횡보가 길어져요. 그럼 회전율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 관심 종목 일동홀딩스는 제가 언제 19일날 드렸죠. 19일날 박스가 여기 하단이고 상단인데 쭉쭉 내려오다가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단 매수할 수 있죠. 본전에 손절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N자 파동 깔끔하게 나왔죠. 이렇게 N자 파동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스를 드렸는데 너무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어쨌든가. 근데 타점은 명확하죠. 깔끔하게. 그래서 오늘 박스 하단에서 재돌파를 하시고 이 상단까지만 먹었더라도 10%딱 나옵니다. 여기가 조금 더 기네. 몸통 고점으로 기준으로 하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박스 자체가 한 사이클이 판파동이 10%짜리 긴 파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이 정도 조정을 줬다면은 이거 이 정도 조정을 주네. 그러면 이렇게 N자 한번 그려볼만 하죠. 여기서 N자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 손절이나 익절이죠. 여기서 샀으니까 익절 하시면 되고, 이 중간에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왔다리 갔다리 많이 싸웠던데 여기를 해서 살짝 깬 다음 다시 올라와 주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구간이 조금 길어서 내가 아직 노원개미 얼굴도 모르고 못생겼을 것 같아. 못 믿겠어. 근데 좀 하는 것 같아. 공짜니까 들어보자. 매매도 해보자. 그러면은 이 10% 구간이면 중간을 잘라서 하세요. 중간 자르면 여기서 보면은 이 위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딱 보입니다. 그리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일동홀딩스가 갔으니까 일동제약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더럽죠. 더러운 게 아니라 안 올랐죠. 제가 일동홀딩스를 드린 이유입니다. 왜 일동제약을 안 주고 일동홀딩스를 줬을까? 노원개미가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도 근데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일동홀딩스보다는 조금 힘이 약했다. 10%? 조금 약했죠. 일동제약을 안 드리고 일동홀딩스가 그냥 차트가 이뻐 보여서 그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 이거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텔레그램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보셔도 이제 대충 아시겠죠? 시가매매 해야 됩니다. 시가매매. 이 앞에 5일에서 10일 정도 매물대 없을 때 이 앞에 고점이 요 정도 있잖아요. 매물 거래대금도 엄청 적어요. 그럼 여기를 뚫어줄 때 이게 보면 아래 꼬리가 달렸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가는 역시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이거 빠졌다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가 재돌파라고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박스 지울게요. 시가가 여긴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네. 그럼 여기 시가 돌파할 때 매수.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노원개미 사기구나. 내가 계좌가 방금 플러스 2% 정도였는데 역시 노원개미 사기꾼. 내 계좌 플러스 0.3% 그러다 팍 올라가죠. 믿고 하시는 겁니다. 안 왔어요. 시가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딱 보고 오르네. 그러면 노원개미 한번 믿어볼 걸 이 생각 나오는 겁니다. 물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시가 매매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 정도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일에서 10일 정도 매물대가 없고 이것도 어쨌든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암모니아 생산 유럽 비료 업체 날벼락 가스값 상승에 가스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올랐던 것 같은데 장전에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공유는 안 드렸습니다. 말씀드렸 장전에 뉴스가 있었지만 연속적인 시세 주기는 힘들 것 같아서 공유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 매매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안 하시고 다른 보유 중인 원전 관련 종목들 하라고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 화승 LNA는 어제 슈팅을 준 종목이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매를 하셨으면 쉽죠. 2만원 파동으로 나오는 친구구나. 그럼 여기서 박스권 하나 눌러주고 박스권 이렇게 끝. 이 정도만 먹었으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20% 요만한 파동 나오는 친구예요. 이 앞에는 짧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 뭐 짧게 보셔도 되죠. 요만한 슈팅 나오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와서 요만큼 먹고 오버슈팅 이렇게 먹고 오버슈팅 이렇게 먹어도 되고 위에 오버슈팅 이렇게 먹고 오버슈팅 근데 종가는 어쨌든 여기까지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줬던 파동값이 제일 신뢰성이 높고 당일날 준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당일날 눌러주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으로 했는데 이게 좀 커 보이지만 다음날도 이만큼 줬네. 그러면 오늘도 이만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앉아서 20%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GSE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그 저희 관심 종목이죠. 그래서 언제지? 22일부터 보셨으면은 여기 하단에서 매수했으면 다음날 시가 14일 제가 관심 종목 드린 그 일요일날 드렸으니까 월요일날 내려오네 바로 박스 하단 매수 다음날 14% 어느 유료 리딩방이 주고 나서 하루 만에 14% 수익 줍니까? 주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박스가 기존에 있던 박스는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박스 갈 수 있을까? 노원개미 사기꾼인데 정확하네. 노원개미 신인가? 신은 아니죠. 개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위에 박스권은 나중에 생긴 거고 제가 드렸을 때는 이 정도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박스권 밖에서 진입했을 때 큰 파동 요만큼 딱 박스권을 뚫어주니까 원래는 이 정도 박스를 계획했던 건데 시가가 저만큼이니까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눌러주네. 그럼 요만큼만 또 먹어볼까 하고 5% 용돈벌이 할 수도 있고 내려왔네. 근데 노원개미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매하라 그랬는데 안 내려오네. 그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오늘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해서 종가가 이 박스 근방으로 왔죠. 그래서 노원개미가 이 박스권 5% 정도인데
오늘 딱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했네. 노은개미 세력인가?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신기하죠? 그 500만 원에 강의판다는 데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저처럼 이렇게 종목마다 다 대응을 해주고 대입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가 안 해주고 저만 해주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G2파워도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을 언급드렸고 스윙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딱 꼬라지를 보니까 이 N자로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중을 받았으니까 들고 있는데 이 친구 9월 2일날 권리공매도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하면 했지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중 받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지금 뭐 11선, 21선에서 G2파워 뭐 스윙해서 스윙 났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무중 지금 권리락 돼가지고 5분의 1 토막이라서 시가총액 40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2천억짜리죠. 뭐 그것도 작기는 하지만 권리락이 걸려있고 이 3연상 간 종목을 스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팔고 싶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옴시티나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미리 저희가 언급드렸던 유신이나 히림 관련돼서 네옴시티가 갑자기 튀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호가창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특이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는데도 많이 봐주셔서 1000회 조회수가 1000회 뭐 구독자는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종목보다는 또 강의 영상을 좀 많이 들어주시네요. 이전 강의는 많이 안 들으시는데 돈 되는 거는 그 N자 파동이랑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거기에 누가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500만 원에 딴 데서 팔고 있다고. 궁금합니다. 어디 업체인지 한번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아마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도 종목 잘 뽑아서 올려드릴 거고 11시에 BJ 파월 방송 킬 텐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한번 보시고 별 내용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뭐 몇 분봉 보는지 어떻게 매매하는지 뭐 시세 알림을 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차차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눈에 차트를 익혀놓는 연습만 하세요. 차트를. 그리고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이 친구는 어떤 시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황으로 재료랑 뉴스가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이거는 왜 갑자기 뉴스를 언급을 안 하지? 이 종목은 왜 갑자기 뉴스를 가지고 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한 2달, 3달만 하면은 흐름이 느껴지실 거고 제가 여러 명 가르쳐 봤을 때 처음부터 이 파동 계산하는 법이랑 박스권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일단 눈에 그 N자 파동이랑 파동을 익혀놓고서 긋는 방법이랑 파동 같은 거 명확하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파동 보고 파동이랑 박스권 먼저 그리는 걸 알려주고 차트를 눈에 익히기 시작하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파동도 이상하게 그리고 박스도 이상하게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제 성공을 기원하면서 만드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흐름대로 눈에 익히시고 시황 익히시고 어쨌든 제가 관심 종목에는 박스권 다 그려서 목표가까지 다 설정해드리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